내란을 몰고 가기 위한 음모다. 또 계속 인원이나 말을 사용을 했거든요. 그래서 네. 그 현장에서 지지하던 기자들도 웃었다는 거 아니에요. 그렇습니다. 예. 어제 같은 경우는 약간 흥분하신 게 있어가지고 좀 본인이 약간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못하지 않았나. 그러면 다음 질문은 윤 대통령 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한 걸로 알려진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쪽지도 주요 쟁점입니다. 이 쪽지에 대해서 양쪽은 어떻게 주장하고 있나요? 이 쪽지 역시 윤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할 의도가 있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쟁점 중 하나입니다. 이 때문에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에 관한 쪽지의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었으며 이를 최상목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누군가를 통해 건넸고 이후에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에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. 반면 윤 대통령은 계속해서 자신이 이 쪽지의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.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문건을 즉 쪽지를 작성한 건 자신이며 이 비상입법기구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인 긴급 경제재정명령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었다 때문에 합법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이게 또 그 사실상 그 쪽지라는 게 이제 A4 용지로 이미 그 알려져 있고 그 김영현 장관 그 즉위 신문 때 이렇게 본인이 작성한 거 맞습니까? 이렇게 들이대기도 했죠. 이게 증거로 채택이 또 돼 있습니다. 그래서 밑에 페이지 수가 뭐 8로 찍혀 있어가지고 그럼 1, 2, 3, 4, 5, 6, 7은 뭐냐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외교부 장관도 보냈고 이런 사실이 또 추가로 밝혀졌죠. 그래서 그 쪽지의 핵심 단어가 바로 그 비상입법기구라는 겁니다. 그 우리 남 부장님께서 정치부장도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사실상 국회를 해산시키고 대체하겠다라는 워딩으로 보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게 기재부 장관이 이 예산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는 걸 준비를 시켰다라는 얘기는 사실상 국회 해산을 염두에 두는 적어도 뭐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뭐 일부에서는 뭐 체포조를 운영했다는 의혹도 있으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국회 해산을 무력화하는 그 증빙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핵심 재판에 내란 혐의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인데 이 부분이 재판부가 또 어떻게 판단할지 또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. 네. 대통령 쪽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. 그게 꼭 국회를 대체하기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비상상황 시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기구를 한 거지 국회 대체 기구는 아니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. 뭐 결국엔 판사가 어떻게 보면 문제인데 그리고 또 하나가 꼬인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대통령은 최상무 지금 부총리한테 쪽지를 준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최상무 부총리는 어제 국회에 나가서 받았다고 직접 받았다고 그래서 이야기해요. 지금 김영현 장관이 그 실무자를 통해서 전달했다 이렇게 진술이 됐는데 이 부분도 뭐 쟁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. 맞습니다. 누가 작성했고 이게 대통령의 의지를 담아서 어떻게 전달된 건지. 그리고 아까 부장님 말씀하셨던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이구의 목적이 뭐냐? 목적이 뭔지 그리고 기계 긴급 예산 편성권에 해당하는 건지 약간 단어는 좀 다르긴 합니다. 그리고 다음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의 혐의로 기소된 만큼 정치인 체포 등 내란 사태와 관련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. 이를 두고 양측의 대립이 엇갈리고 있죠. 네,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제 내란 수계, 즉 내란의 우두머리로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러한 지시는 본인은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데요. 일단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고 또 언론사 등의 단전 단수를 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. 구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. 또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에게는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방첩사에 협조를 하고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 이런 말을 한 것으로도 조사를 했는데요. 다만 윤 대통령 측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고성 계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적은 전혀 없으며 이런 행동은 모두 군의 결정이었다라고
선을 좀 긋고 있습니다. 윤 대통령 본인도 전날에 이제 실제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느니 받았느니 이런 얘기들이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받았다라고까지 말한 바 있습니다. 명언을 남겼죠. 호수의 달 그림자. 6차 변론 기일이었죠. 어제 윤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길게. 그래서 문을 부수고 인원을 끌어내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, 인원이라는 얘기는 난 평소에 쓰지 않는다. 사람이라면은 뭐 사람이라고 쓰는데 인원 뭐 그런 얘기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. 내란을 몰고 가기 위한 음모다. 오히려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발을 했습니다. 재판부에서도 윤 대통령의 발언을 지켜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어떻게 내란 혐의 이 재판에서 지켜볼지, 어떻게 판단할지 이것도 좀 주목이 됩니다. 어제 대통령이 인원 발언을 하고 난 뒤에 그 뒤에도 계속 인원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거든요. 그래서 네. 그 현장에서 지지하던 기자들도 웃었다는 거 아니에요. 그렇습니까? 예, 바로 그리고 두 번째 군병력 문제는 그 뭐 대통령은 기억하기로는 몇 명밖에 수십 명밖에 안 들어갔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, 저희들이 TV만 생중계되는 걸 봤을 때 최소한 뭐 수백 명은 되니까 네. 그것도 조금 어제 같은 경우는 약간 흥분하신 게 있어가지고 좀 본인이 약간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합니다. 네, 저희가 영상 따로 뭐 보내드렸는데 그거 잘 봤어요. 8분 네, 동안 네. 그 격정 토론을 막 하시더라고요. 맞아요. 그래서 네. 상당히 그 전 공판 때를 이제 지그시 눈을 감으면서 차분한 분위기였는데, 맞아요. 어제 각종군 사령관 그 즉위 신문 때는 굉장히 네, 적극적으로 맞아요. 원래 쪽지를 적어서 준다든지 맞아요. 적극적인 변호사한테 주고. 반응을 좀 보였는데, 이 내란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입니다. 예.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보석 청구할 가능성하고 이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? 먼저 윤 대통령은 계속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싶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.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후에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 자체는 상당해 보입니다. 하지만 이런 보석 청구가 과연 인용될지는 미지수입니다. 일단 윤 대통령 측은 이미 법원에 보석 대신 구속 취소를 청구해 놓은 상태인데요. 이는 보석의 경우에는 이 구속의 취지 자체는 수긍하나 임시로 구속 상태에서 풀어달라는 의미로 보이는 반면, 구속 취소는 실질적으로 구속 자체가 처음부터 위법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해온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를 먼저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. 다만 이 구속 취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 보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 청구가 기각되면 이후에 보석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러나 이 보석 허가 가능성 역시 낮아 보이는데요. 윤 대통령이 아직은 현직 대통령인 만큼 구치소 밖으로 나오면 증인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. 이게 그 독자들께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, 그 구속 취소하고 보석하고 어떤 좀 차이가 있는 거죠? 일단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이 나를 구속 상태에서 풀어달라.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네, 석방된 소개했다. 상태에서 재판을 네.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네. 요청하는 건 비슷한데요. 보석의 경우에는 뭐 보증금 납부라던가 그렇죠. 보석금을 내죠. 네. 뭐 증인 접촉 제한 등의 조건을 걸어서 법원이 일시적으로 석방을 허가해주는 제도입니다.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어기는 경우에는 다시 수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구속을 취소하게 되면은 이 구속 자체가 취소되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이나 기간 없이 계속해서 불구속 상태로, 즉 자유로운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렇군요. 이게 구속 취소가 되면 검찰이 엄청난 타격을 받는 그렇죠. 거죠. 뭐 네. 위법한 수사- 구속을 강행했다는 네. 것이 되기 때문에 검찰이 좀 약간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, 네. 이런 게 되는 거죠. 수사의 정당성도 좀 훼손이 될 수도 네. 있고. 또 뭐 그런 거죠.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 구속 영장을 발부한 거는 이제 영장 판사가 한 거니까 이건 정당하다라고 발급을 해줬지 않습니까? 근데 이거는 이제 형사 재판이니까 이 재판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필을 하는 거죠. 그냥 여기서 했지만은 내가 생각했을 때 부당하다라고 한번 어필을 해보는 거죠. 하여튼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. 그래서 아마 구속 취소가 기각이 되면 아마 또 뭐 그 보석 청구도 할 것 같고요. 어떻게든 계속 법률적인
뭐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지 않겠습니까?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활용하지 않을까 이런 좀 전망이 됩니다. 내란 오드문의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오는 20일부터 시작됩니다.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형사재판까지 받게 됐습니다.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는 먼저 결과가 나올 탄핵심판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향후 두 재판의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형사재판이 이제 곧 시작이 되고요. 그리고 탄핵 결정을 앞두고 있는 그 뭐 기각이 될 수도 있고 인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이 두 가지 축이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윤 대통령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부먹뉴스 새로운 포맷으로 인사드렸는데 나가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